자, 그러면 이제 실수와 수직선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 부분은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옳은 문장을 고르시오. 다음 중 옳지 않은 문장을 고르시오. 굉장히 헷갈리게끔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실수와 수직선 첫 번째입니다. 수직선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유리수와 방금 배웠죠? 무리수. 이 둘을 합한, 즉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자,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는 0, 1, 2와 같은 자연수, -1, -2 같은 음의 정수 포함 정수도 대응하는 점들이 있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2분의 1 같은 유리수 대응한 점이 있겠고 √2 같은 점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수직선은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데 얘네는 다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하게 메울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보기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만약에 문장에서 수직선은 무리수만으로 완전히 메울 수 있어요 라고 하면 틀리게 되겠죠. 자, 왜냐? 무리수는 무수히 많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수직선에는 무리수들을 위한 자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0, 1, 2, -1, -2 이런 자리들은 구멍이 송송송송 나서 완전히 메워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리수만으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라고 혹시 한다면 문제에서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리수만으로 라고 했을 때 수직선은 유리수만으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라고 하면 또 틀렸죠. 왜냐? 수직선은 √2, √3, √5와 같은 무리수들을 위한 자리도 다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유리수만 채운다면 그쵸, 걔네들 자리에 구멍이 송송 뚫리게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 실수는 무리수만으로도 안 되고 유리수만으로도 안 되는구나. 얘네 둘을 합친 실수를 전체를 대응해야만 완전하게 구멍이 하나도 없이 메울 수 있구나.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갈게요. 실수와 수직선 두 번째 개념입니다. 자, 한 실수는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하고 반대로 수직선 위에 한 점에는 한 실수가 대응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이렇게 실수를 하나를 딱 뽑았어요. 그러면 얘만을 위한 자리가 수직선에 반드시 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볼게요. 수직선이 있어요. 선생님 만약에 실수 중에 2를 뽑았어요. 그럼 2는 어디 있어요? 그래서 0을 기점으로 2, 여기 자리 있죠? 선생님이 실수를 하나 뽑았으면 걔를 위한 자리가 수직선 위에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자, 거꾸로 아까 √2도 있었어요. 근데 실수를 뽑았는데 무리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아무리 무리수여도 걔를 위한 자리가 한 점이 딱 마련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거꾸로예요. 이번에는 반대로 수직선 위에 한 점을 콩 찍었어요. 2점 하면 반드시 이 점에 대응하는 어떤 실수가 존재한다, 대응한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 실수로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골라도 수직선 위에 대응하는 점이 있고 점을 하나 찍어도 반드시 대응하는 실수가 하나 존재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3번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보기예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문장이란 뜻입니다. 자, 3번.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자, 이 실수 대신에 유리수, 무리수라는 용어가 대신 들어가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 실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리수, 무리수라는 용어가 대신 들어가는 것도 모두 가능해요. 서로 다른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도 맞고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도 맞고요. 또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무리수가 있다 모두 맞는 문장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수직선을 그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게 말고 0과 1 사이 한번 볼까요? 0이랑 1 사이에는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왜냐?
수직선의 이 점들은 실수로 완전하게 메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진짜로 많은지 한번 볼게요. 자, 0과 1의 평균 2분의 1 유리수 하나 있죠? 0과 2분의 1의 평균 4분의 1 또 있죠? 0과 4분의 1의 평균 8분의 1 또 있죠? 쭉 작게 0과 1 사이에는 계속 평균을 내다보면 굉장히 많은 유리수가 있구나. 유리수는 또 실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무리수는요? 무리수도 무수히 많이 있나요? 있어요. 자, 1은요. 루트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어딘가에 루트 0.9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어딘가에 0.89도 있을 거고, 또 어딘가에 뭐 0.717도 있을 거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무리수들이 모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수직선 위에 두 실수를 골랐어요. 그럼 반드시 이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그 중에서는 유리수도 무수히 많고 무리수도 무수히 많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실수 대신에 유리수와 무리수, 실수 대신에 유리수와 무리수로 용어가 바뀌어도 맞는 문장이다. 자, 왜냐? 수직선은 뭐로 메울 수 있기 때문에 실수로 메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선생님, 그럼요. 저희 수책에 배웠을 때 실수, 유리수, 무리수 말고 정수, 자연수도 배웠는데 얘네가 혹시 걔네로 바뀌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띠 틀렸어요. 중요합니다. 자, 유리수와 무리수로는 바꿀 수 있지만 정수, 자연수 이런 친구들이랑은 절대로 용어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정수, 자연수는 얘네랑 같이 대신해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봐볼게요. 수직선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뭐 1.5, 3.5 이렇게 두 실수를 골랐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사이에는 당연히 무수히 많은 유리수,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수를 물어봤다면 누구밖에 없어요? 그쵸, 2와 3밖에 없습니다. 자연수를 물어봤어도 2와 3밖에 없죠. 자, 중요해요, 여러분. 정수, 자연수의 개수도 물론 무수히 많아요. 하지만 어떤 구간이 정해져 있을 때 그 사이에 있는 값들로는 무수히 많진 않아요. 자, 구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정수나 자연수의 개수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누구만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유리수와 무리수. 통틀어서 실수만 무수히 많고 정수와 자연수는 한정적이라는 거 꼭 명심해 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수직선과 실수의 대소관계 봐보겠습니다. 자, 얘는 문장은 길지만 간단해요. 자, 뭐냐면 수직선 위에 원점5를 기준으로, 자, 그려볼까요? 수직선 위에 원점5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수를 뭐라고 한다? 양의 실수라고 한다.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수를 뭐라고 한다? 음의 실수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양의 실수를 줄여서 길죠? 양수라고 하고 음의 실수를 줄여서 음수라고 합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수직선이 있어요. 자, 0이 기준입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수를 뭐라고 한다고? 양수. 그리고 0을 기점으로 왼쪽에 있는 수를 뭐라고 해요? 그렇죠. 음수라고 한다. 양수. 이제 실수 범위가 이제 유리수가 아니라 실수가 되는 거예요. 자, 2번.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는 점에 대응하는 수가 왼쪽에 있는 점에 대응하는 수보다 크다.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 1학년 때 유리수에서 대소관계 배울 때도 했었어요. 자, 만약에 여기가 A라는 수가 있고요. 여기 B라는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더 큰가요? 당연히 B가 크죠. 왜냐면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진다. 동일해요. 자, 왼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자, 어떤가요? 실수와 수직선 어렵지 않죠? 가운데 기준이 누구다? 원점이다.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양수, 왼쪽에 있는 애들이 음의 실수. 수 두 개를 딱 골랐을 때 누가 더 크다?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어서 개념 확인 문제 한번